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이 안에 꼽히는 춤의 완전 꾼이거든요. 그쪽 세계에서는 아주 그냥 정말 기고 날르는 분이에요. 저는 84년도에 LA 올림픽 할 때 폐막식 때 백인 3명이랑 흑인 1명이 나가서 춤을 췄었어요. 근데 백인들은 이제 그 비보잉을 했었는데 흑인 1명이 나와가지고 몸을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는 흑인들만 출 수 있는 춤이다.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출 수가 없는 춤이라고 이제 확정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딱 나온 거예요. 빌리 진이 딱 나왔는데 딱 봤더니 저 사람도 흑인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동경만 하고 있는 상황에 박남정 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남정 형이 딱 나왔는데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저런 춤을 추네? 한국 사람도 저런 춤을 출 수 있으니까 나도 출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집에서 혼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잘 사는 집은 비디오 테이프를 트는 게 있었지만은 저희 집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방송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남정 형이 딱 나오시면 그걸 딱 보고 그냥 거울을 보고 혼자서 그냥 집에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마이클 잭슨이 기지바지 짧은 거에다가 흰 양말에다가 구두 신고 이제 그 위에 마이 같은 걸 입었잖아요. 모자를 쓰고. 그래서 아버지 옷을 하나 짧게 잘라가지고 흰 양말 신고 그리고 구두가 없으니 그 실내화를 유성펜으로 까맣게 칠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방 안에서 그냥 한 요만한 거울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혼자 그냥 춤을 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돼서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춤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기차 타고 가다 보면 기차 안에서 막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잖아요. 근데 딴 반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춤을 추고 있는데 야, 저거 별론데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반으로 돌아와서 마침 우리 반이 그 남자 칸이 끝나고 여자 칸이 시작되는, 저희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마침 그 수학여행을 갈 때 다른 여자 학교가 같이 수학여행을 같이 간 그 기차를 타고 같이 간 거예요. 경주로. 그 이제 접점선에 있는 칸이 이제 저희 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제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춤을 잘 추는구나라고 이제 처음에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84년도 LA 올림픽 때부터 제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시골에서 엄마가 공부를 시키겠다고 유학을 왔는데 그때 그걸 보고 나서부터 이제 제 인생이 이제 춤의 인생이 된 거죠. 지금은 시스템이 연습생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떤 기획사관에 연습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맞춰서 이제 데뷔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태지 아이들 전에 그러니까 듀스죠. 듀스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캐스팅하러 그 매니저분들이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제 이제 구역이 이제 명동 마이하우스랑 2대 콜로세움 그리고 신촌의 이제 우산소 이게 이제 제 이제 구역이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명동 마이하우스에서 이제 알던 친구들이 뭐 쿨의 재훈이 또 뭐 REF의 뭐 성욱이 또 뭐 대현이 그때는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그러니까 춤을 잘 췄던 그리고 그 시절에 유행을 했던 게 철이와 미의 누나 그 팀부터 시작해서 매니저먼트를 이제 DJ 분들이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댄스 음악을 정확하게 이제 집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DJ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후배들한테 모든 DJ들한테 춤 잘 추는 애 있으면은 연락을 줘라. 그러면 이제 직접 가서 춤추는 걸 보고 이제 캐스팅을 하는 거였죠. 90년도죠. 90년도에 이제 마이하우스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키도 좀 조그마신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춤 잘 추는데 나하고 같이 그 뭐 음반 한번 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수는 안 한다고. 노래를 부를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춤만 추겠습니다 했더니 자기 이름이 이제 제갈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이 안에 꼽히는 춤, 네, 완전 꾼이거든요. 이준호 형이랑 친구분이시고,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아주 그냥 정말 기고 나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딱 듣자마자, 이분이랑 뭘 하면은 춤을 한 자락이라도 더 배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제갈민과 울랄라라는 이제 그룹을 하게 돼 있던 거죠. 근데 이제 데뷔를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런 말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준호 형이랑 그 현석이 형한테는 좀 죄송한데 노래가 워낙 좋다 보니 서태지와 아이들은 노래다. 그리고 제갈민과 울랄라는 춤이다. 약간 이제 그런 말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참 이제 토끼춤이 유행할 때인 거예요. 이제 그걸 저희 나름대로는 그걸 소울춤이라고 그랬거든요. 소울춤이라 그래서 그 소울춤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제일 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갈민과 울랄라라는 그 안무를 소울춤으로 안무를 다 짰죠. 그때 이제 그 안무를 제가 한 9개월 짰어요. 왜냐면 한 2개월 동안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살을 붙이는 작업이 한 6, 7개월 걸리더라고요. 데뷔를 딱 했는데 그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신인들이 나와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프로그램. 임배천 선생님 계시고 있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 70 몇 점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갈민과 울랄라는 94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이제 됐다 했는데 노래에서 물론 이제 뭐 현석이 형이랑 준호 형도 춤을 굉장히 그분들도 이제 굉장한 분들이신데 춤도 잘 추지만 노래가 워낙 뜨다 보니 살짝 이렇게 약간 묻히는 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이 데뷔를 해서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번 정도는 이겨봤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은 좀 있었죠. 올해는 못했죠. 왜냐면은 그 형이 계단에서 굴러서 다치셔가지고. 예.